자, 오늘 3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어디까지 배웠는지는 아시죠? 몇 쪽이에요? 30쪽. 어디까지 배운 거는 알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 지난번에 우리 5번 했잖아요. 5번.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으로부터 취득하면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죠?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 증여. 그러나 입증하거나 증명하면은 유상으로 바뀌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 30페이지. 자, 6번 뭐가 있나요? 부담부 증여. 제일 쉬운 게 부담부 증여잖아요. 부담하는 부분, 채무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거예요. 그럼 딱 이게 답이잖아요. 부담부 증여. 채무는 갚을 거니까 돈이 나간다. 유상. 나머지는 뭐다? 공짜니까 증여. 1번, 2번.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 인수. 갚을 거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 나머지는 증여. 딱 이렇게 줄 그으면 답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6번. 채무 상당액. 채무 상당액은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갚을 거 채무 인수.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답해요? 책에는 없지만 증여. 법조문이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그렇게 더워요? 열이 막 나는구나. 우울증의 시초에 조심해요. 우리 집 사람도 막 부채붙더라고요. 우울증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본인이. 갱년기예요? 그렇구나. 그 조심해야 돼요. 그 상대방이 갱년기가 오면 남자든 여자든 남자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 지금 혼자 떠든 느낌이 들어요. 자, 증여를 5억짜리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죠. 그래서 2억 대출을 끼고 그럼 5억짜리 줄 테니까 2억 갚는 조건으로 그럼 2억은 갚을 거니까 유상. 그럼 이제 3억은 이제 뭘로 된다? 증여. 수없이 했잖아요. 자,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옆에? 다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가족이 등장하죠. 가족이 등장하면 항상 뭐다?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다. 5억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유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 입증하면 유상으로 가고. 그거잖아요. 증여. 부담부 증여.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들로부터 부담부 증여는 5의 규정을 적용한다. 5의 규정이 뭐다? 전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입증. 증명해야죠. 증명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 항상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등장하면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가고 싶으면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 입증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 왜 이렇게 나눠요? 세율이 달라요. 결국 취득세가 달라진다고요. 대부분 어디로 가려고 노력할까요? 유상. 증여는 몇 프로예요? 3.5. 안 까먹는 거 그죠? 까먹을 수가 없는 거. 증여는 3.5. 까먹을 게 따로 있어요. 공시 가격에 3.5. 그래서 학원 오더라도 목소리 크면 안 돼요. 다 까먹어요. 살랑살랑 대화를 하세요. 목소리 크면 다 날아간다고요. 자, 7번. 상속재산을 재분할합니다. 상속재산을 재분할해요.
자, 이렇게 세 덩어리를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부동산 등을. 그래서 갑돌이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갑돌이를 뭐라 그래요? 갑돌이가 사망해. 사망자를 뭐라 그런다? 피, 상속인. 피를 흘리며 죽은 자. 자, 이렇게 해서 상속을 받아. 공동상속. 이렇게. 그래서 배우자도 받고, 그 다음 자녀 완도 받고, 그죠? 자녀 투도 받고, 이렇게. 그래서 배우자는 도자기를 받아서 도자기, 이조시대, 삼국시대 도자기. 도자기 한 트럭을 받은 거야. 자, 그 다음 자녀는 부동산 100억을 받고, 여인은 200억을 받고, 상속을 받으면 상속법에 의해서 자산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가 도자기 한 트럭 받았지? 한 1000억 되는 줄 알았어. 이거는 뭐다? 500만 원밖에 안 돼. 사기 그릇이야 다.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면 원칙은 상속세 내고 우리는 뭐를 배운다? 상속받으면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그럼 상속받으니까 상속에 관한 세율로 각각 취득세 납부하죠? 납부하잖아요.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해서 다 뭐가 끝난 거야? 등기 등록이 끝. 그럼 교통정리가 다 됐죠? 자, 그럼 그 얘기잖아요. 상속개시효. 상속개시효.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됐어요. 이제 등기 등록이 됐다는 얘기는 취득세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된 후, 등기 등록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도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미줄고 협의해서 재분할했어요. 그럼 재분할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뭐다? 증여. 상속이 아니라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여기 보자고요. 상속 등기가 다 끝났죠? 끝났어. 그럼 500만 원밖에 여기 못 받았잖아. 못 받았지? 그래서 상속인이 협의 분할하는 거야. 다시. 그래서 여기 미안하니까 이렇게 해서 50억을 이렇게 줘. 이거 뭐다? 등기 후 재분할한 거예요. 그럼 50억은 뭐다? 이게 감소되죠?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공짜니까.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됐어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박스 재분할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돼? 신고 납부 기간 6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하라. 이내에 하면은 뭐다?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떡이 보세요. 등기 등록을 마쳤어요. 마친 후 재분할하면 또 취득세를 내야 돼. 알아들었죠? 그 다음 박스는 뭐다?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하고 등기를 마치면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만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상속회부 청구 소에 의해서 확정 판결에서 변동이 있잖아. 이런 것도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없고, 그 다음 채권자 대유권 행사에서 재분할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는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하거나, 두 번째는 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변동이 있죠? 이런 거는 또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대유권 행사에 의해서 뭐다? 재분할하는 것도 역시 뭐다?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밑에 8번. 자, 칠판 보라고요. 등기 마쳤잖아. 등기 마친 후 재분할하면 또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등기를 마치더라도 신고기한 안에 다시 분할하거나, 알아들었나요? 법에 의해서 재분할하거나 이런 거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 8번. 자, 8번은 이거 개정법이에요.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위에 정원 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밑에 법률 등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됐다. 그럼 취득세 내야죠? 그럼 이 뜻은 뭐다? 자, 땅 위에 택지공사가 토지를 만들어. 자, 땅 위에 이제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는다. 그럼 건물 옆에 뭐를 설치했다? 정원 등 또는 도로 포장을 했어. 그럼 이럴 때 정원 등을 설치하면 뭐다? 건물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법상 납세무자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그 얘기예요.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면 안 돼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 두 번째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고 포인트가 정원의 조성미 쭉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뭐다? 땅 위에 토지지? 자, 토지에 뭐다? 건물이 없는 거야. 건물이 없다고요. 이 위에 뭐를 설치했다? 정원 또는 도로 포장을 했다. 그럼 이럴 때는 건물이 없으므로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있으면 건물 소유자, 건물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 그럼 이거 건물은 신축이니까 몇 프로 과세해야 한다? 원시 2.8. 그 다음 토지, 이거는 지목 변경이죠? 지목 변경이니까 몇 프로만 과세해야 한다? 2%.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있잖아요. 또 하나. 간주 취득은 몇 프로 과세해야 한다? 2%. 안 까먹는 거. 그래서 박스가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9번. 자, 9번으로 뭘 고민하는 거예요? 건물이 옆에 있으면 건물 소유자, 지었잖아, 2.8. 건물이 없으면 땅 소유자가 낸다고요. 자만 올 때 계속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9번 신탁재산.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잖아요. 근데 위탁자가 병돌이에게 신탁재산을 어떻게 한다? 지위이전. 지위이전. 위탁자가 지위이전하면 병돌이는 새로운 유탁자가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유탁자는 취득으로 보아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예요. 이거를 지위 이전합니다. 타인에게. 그럼 새로운 유탁자는 취득으로 본다.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은 첫 번째 줄 변경 시점. 지목 변경 등을 했죠?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가액 증가가 되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 후하면 안 돼요. 시점의 소유자. 변경 후하면 틀린다고요. 시점. 그래야 빨리 세금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 다 필요 없고 수입하는 자. 자, 이거는 누구 거예요? 원래가. 외국 수입. 외국으로부터 뭐다? 외국 소유물이야. 그 소유권은 외국이에요. 이거를 임차합니다. 임차하는 거야. 수수료를 주고 임차. 왜 임차하나요? 옆에 나왔죠? 대여시설을 이용자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또는 뭐 하나 빠져도 직접 사용하려고.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했을 때. 그래서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입하는 자. 그래서 외국자가 빠졌어요. 누구로부터 수입한 거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거라고요.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그럼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입하는 자.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끝났네요. 여러분들 이 OX는 스스로 해보고 있죠? 자, 그럼 밑에 한번 보자고요. 31쪽 4번. 자, 4번 한번 해보죠. OX.
자, 포인트가 뭐다? 부담보증이요.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부담보증이요. 자, 뭐를 물어봐? 채무를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보니까 공짜잖아.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이거 부담보증이요. 채무를 물어보면 유상,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 딱 정리됐네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 왜 넘기는 거예요? 홀라당 지금 5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천천히 하세요. 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어차피 60점밖에 해요. 자, 5번.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갑을 대신해서 의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럼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미등기 건물 소유자 갑. 이거를 무슨 등기라 그래요? 대위 등기. 그래서 채권자는 채권을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갑소유 미등기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누가? 의리. 알아들었나요? 그럼 등기는 누가 받아? 갑이 받지. 그래서 미등기 건물 소유자 의리 아니라 뭐다? 갑. 틀린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나요? 자, 갑, 을, 10억을 빌려줍니다. 10억을 빌려줘요. 갑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 을을 뭐라 그래요? 빌려온 사람, 채무자. 그럼 을이 빚을 안 갚아. 그럼 이제 딱 갑이 이제 재산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을 소유 뭐가 있다? 미등기 건물. 왜 등기를 안 하나요? 갑이 가압류 들어갈까 봐. 그래서 이제 갑은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의? 법원의 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을 소유 미등기 건물에 뭐를 신청한다?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갑이. 이거를 무슨 등기라 그래요? 대위 등기. 그럼 법상 납세무자는 갑이 아니라 뭐다?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보존 등기가 다가 되죠? 단 갑은 뭐다? 취득세를 대납을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되니까. 그래서 법상 납세무자는 갑은 신청자일 뿐이에요. 보존 등기를 받는 자, 세 글자로 뭐다? 채무자. 네 글자로 뭐다? 네 글자로. 다섯 글자로 그럼 보존 등기자. 이렇게. 그래서 5번은 X예요. 을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 갑. 갑이라고요. 보존 등기를 누가 받고 있어? 을이 받고 있잖아. 그래서 5번은 을이 아니라 뭐다? 갑. 이상하다. 7, 8은 을인데. 제가 반대로 설명했어요 지금. 아이고 반대로 설명했다고요. 자, 넘어가죠. 세법은 그냥 부담 없이 수업 들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다? 뭐가 끝났다? 취득세 납세무자. 그럼 이제 뭐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뭐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취득세 납세무가 끝났죠? 얘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등이 뭐예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이거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법은 공부를 안 따지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근데 딱 하나 공부를 따지는 거는 뭐밖에 없다. 등록면허세밖에 없어요. 딱딱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등록면허세 잠깐 갔다 오자고요. 자, 몇 페이지? 51쪽 4번. 취득세 납세무자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공부 기준이죠. 공부에 뭐를 보고 이름 보고 명의자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2번에 나왔잖아요. 50페이지. 2번에 왼쪽에 나와 있죠.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행위를 다 과세대상으로 한다. 고로 공부에 누구 보고 이름. 즉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기준이라고요. 자, 오른쪽 다시 51번.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매수자. 박스하고 있어요. 박스. 그 다음 소유권이 아닌 것 설정 등기. 설정 등기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권자 이름으로. 권자 납세무자. 그 다음 마지막 줄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권자가 지워지죠? 그럼 그 등록을 하는 누가 납세무자다? 설정자, 즉 부동산 소유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설정 등기는 권자 이름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말소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록을 하는 보다 설정자다. 그래서 비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권리를 취득하여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등기를 안 하면 등록면허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금방 했네요. 양괄호 2번. 금방 했죠? 미등기 건물 누구 거야? 갑. 그럼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대신 등기를 신청하죠? 그럼 포인트는 미등기 건물. 갑.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에게 있다? 갑. 끝났네. 자, 다시 앞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딱딱. 그러니까 한 장짜리에 딱 비교표가 있어요. 그죠? 조세 정리 프린트. 14일 동안 자주 봤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5분씩. 그죠? 자, 다시 오자고요. 32쪽. 다시 와요. 5, 6월 달은 기본적인 거는 비교가 필수예요. 자, 32쪽 6번. 6번으로 들어갈까요? 6번. 뭐가 나와 있다? 취득 시기. 그리고 취득 시기와 뭐를 헷갈리면 안 된다? 과세 표준. 얘와 이래.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취득 시기가 뭐다? 소유권 취득. 그래서 소유권을 하는 시기가 어떤 날이야? 첫날. 왜 첫날이 결정돼야 돼요? 그래야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죠? 60일 결정하려고. 첫날, 끝나는 날을 뭐라 그래요? 시작하는 날을 첫날, 끝나는 날을 뭐라 그래요? 대답 안 할래요? 끝나는 날 종기라고 안 들어봤어요? 기억이 됐고, 자원 첫날. 왜 첫날이 결정돼야 된다? 60일 결정하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날이 결정됐다. 첫날의 첫날. 그리고 이날 뭐가 성립한다? 납세할 의무가 뭐다?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왕기초. 이건 기억나죠? 취득세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네 글자로 취득 시기,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취득일. 왕기초.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언제 성립한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완전 기초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첫날이 결정되죠? 첫날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된다? 취득가격. 항상 날짜가 결정되면 가격이 결정돼요. 그래서 취득가격을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그래서 취득가격 갖고 세금 계산을 시작해서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글자로 뭐다? 취득일. 네 글자로 뭐다?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소유권 취득이니까 잔금 지급일.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뭐다?
잔금 지급일. 소유권이니까 잔금 주면 내 것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취득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나요? 취득도 종류가 유상, 무상, 원시, 간주 네 가지로 구분하겠죠? 그럼 취득일도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 유상. 자, 그 다음 뭐도 있어? 무상. 그 다음 최초의 취득을 뭐라 그래요? 원시. 그 다음 마지막 간주. 이렇게 네 가지로. 그럼 뭐만 알면 된다? 이번 시험은 유상. 예, 복잡하잖아요. 자, 32쪽. 자, 1번 뭐다? 잔금 지급일. 이날이 취득일이야. 잔금 지급일. 그 다음 2번도 뭐다? 잔금 지급일. 그 다음 3번은 뭐라고 찍혀있어? 잔금이 아니라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취득일을. 1번 잔금 지급일 기준. 2번도 잔금 지급일 기준. 그리고 3번은 뭐다? 첫 번째 줄 비출고요. 연부금 지급일. 1번, 2번, 3번을 찾아야 이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 1번. 그럼 잔금 지급일인데 앞에가 뭐가 붙었다? 왜 사실상이 붙었다? 언제든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요. 속일 수가 없다. 그 다음 2번은 뭘로 붙었다? 계약상, 계약서상 줄여서 계약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3번은 연부금 지급일 앞에 뭘로 붙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취득일은. 이것만 정리하면 끝났잖아요. 그죠? 자, 잔금 앞에 사실상이 붙는 거는 몇 개밖에 없다. 5개. 딱 나왔네. 국수공판장 또는 국수공판법 5개. 국수공판법 뭐 장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해로부터 취득하면 계약서를 안 써요. 사실상. 자,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대구 시청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은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대구 시청을 통해서 언제든지 잔금 지급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2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 면장에서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공경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네요. 그죠? 자, 공경매로 취득하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경락대금 완납일. 경락대금 완납일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판결문. 이거는 어떤 판결문을 얘기한다? 확정된 판결문을 얘기하는 거야.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도 믿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5번은 법인장부로 증명했네. 이거는 무슨 뜻이다? 갑돌이가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네요. 그럼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잔금 준 날을 뭐라 그래요? 분양대금 완납일. 분양대금 완납일. 그래서 이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잔금 앞에 사실상이 왜 붙어서 언제든지 잔금이 확인될 수 있는 거래. 1번 국가 등을 통해서, 2번 수입면장을 통해서, 3번 법원 또는 캠코를 통해서, 그 다음 4번은 판결문을 통해서, 5번은 법인장부를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함으로 세법은 뭐만 쓴다? 사실상.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계약서상. 계약서로 인정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위 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개가 아닌 거. 해당하지 않은 거는 밑줄 그어요. 무조건 뭐만 쓴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계약서를 인정해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뭐를 인정한다? 계약서. 이유는 계약서 들고 지자체에 가서 신고하는 거지 바로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5개를 뺀 나머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개인 대 개인은 일일이 사실 확인을 못해요. 그 앞에 뭐가 붙었다? 계약서상. 바로 계약서를 인정한다. 자, 괄호 잘 봐야 돼. 이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잔금 지급일을 안 적고 들어가. 그럼 명시되지 않았을 때 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잔금 지급일 알아오세요? 안 해요? 바로 취득일을 결정해 준다고요. 어떻게?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계약일부터 60일 경과. 왜 60일이에요? 계약금 준 날로부터 잔금까지 일반적인 거래는 2달 정도면 끝나더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큰 달, 작은 달이 있죠? 60일 경과, 60일일째. 그럼 경과일이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취득일. 이렇게 취득일을 결정해 주는 거야. 3글자로 취득일, 4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시기.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잔금 지급일. 그래서 이 날로부터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내란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괄호 이거. 개인 간의 거래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다 개야. 여기도 개, 여기도 개, 여기도 개. 개만 나와요. 개만. 개. 알아들었지? 개. 일명 뭐다? 깨갱이요, 깨갱. 그리고 공원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개끼리 만나지. 그럼 딱 개도 멈춰요. 얼마나 보고 싶겠겠어. 그저 사람 밑에서 눈치 보면서 살려니까. 자, 그 다음. 참 개도 불쌍한 동물이에요. 그죠? 꼬리 치면서 얼마나 그 눈치 보면서 살아요. 개도 진짜요. 그래서 나 어제 봤어. 나 어제 밤에 공원 갔다 왔어요. 개끼리 만나니까 딱 눈빛이 달라져. 사람 눈빛이랑. 둘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거야. 숲속으로. 사람이 목 질질 끄고 가잖아. 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는 거야. 왜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 다만 별 딱 붙이고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밑줄 그어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포인트가 뭐다? 계약 해제. 나가리 시켰어요. 계약 해제 시켰을 때는 아무 때 하면 안 된다. 입증하라. 그래서 박스 서류를 제출하라. 이러한 서류를 며칠 이내에 제출하라. 60일 이내. 그래서 계약 해제는 60일 이내 해야 돼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입증하라. 1번, 2번, 3번, 4번 서류로.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4번 서류예요. 계약 해제 신고서를 60일 이내에 제출하라 이거지. 그럼 계약 해제는 60일. 포인트가 60일이에요.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험은 어떻게 나와? 등기 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려요. 한 후는 취득세 납부했죠? 원칙이 계약 해제가 안 돼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 그러면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니하고 나가리 시켜라 이거지. 이게 계약상이에요. 자, 올라가죠. 3번. 올라갑니다 이제. 자, 이번엔 무슨 취득 나왔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연부 나왔네. 그럼 연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지? 몇 년 이상 계약서를 쓰는 게 연부라 그래요? 2년 이상. 그럼 연나면 어떤 년이 떠올라? 2년. 2년. 연나면 어떤 년? 2년. 그럼 이 2년은 어떤 년이야? 사연이 많은 년. 이렇게 4연. 절대 기억연하면 큰일 나요. 연나면 2년. 2년은 어떤 년? 사연이 많은 년. 나는 읽었을 뿐이에요 지금. 절대 계약상 기억연하면 큰일 나요. 왜? 연부는 주로 누구로부터 취득해? 국가 등으로부터. 개인 간에는 없어요.
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대구시청으로부터 뭐다? 100억짜리 부동산을 갑돌이가 계약서를 5년 썼어. 그럼 2년 이상이니까 연부지? 대구시청으로부터 갑돌이가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계약서를 5년 썼다고요. 그럼 1년에 얼마씩 주기로 한 거예요? 1년에 얼마씩? 20억씩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거야. 이렇게 5번 이렇게. 그럼 원칙은 몇 년 기다려야 취득세가 들어온다? 5년하고 60일. 그럼 대구광역시청은 뭐다? 세금 뜯기지 5년 기다리면. 그래서 연부란 법을 만들어서 취득세를 몇 번 걷겠다? 5번. 빨리빨리 걷겠다 이거지. 그래서 연부금 줄 때마다 신고하라. 뭐를 신고하라? 사실상 연부금. 그래서 대구시청을 통해서 20억 줄 때마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절대 계약상을 안 쓰고 뭐만 쓴다? 사실상. 개인 간의 거래는 이런 게 없다고요. 이 학원 건물 파는데 5년 계약서가 없어요. 빠른 시일 안에 끝내지. 왜 사실상만 쓴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래서 취득세를 몇 번 낸다? 5번. 그래서 다만 오른쪽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다. 취득세 4번 냈어. 이렇게 한 번 남았네. 자, 뭐를 했어? 계약 해제. 그럼 4번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환급할 수 있다. 대상이다. 왜 돌려줘? 잔금 전이니까. 세금은 돌려줘요. 돌려준다고요. 잔금 전에 나가리니까 세금은 돌려주는 거야. 세법은. 세금은 4번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대상이다.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인이 뭐가 끝났다? 유상. 딱 3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다 원칙. 따로따로 구분한다고요. 따로따로. 오늘 며칠이에요? 5월 22일. 어제가 며칠이었어요? 5월 21일. 그럼 취득일은 언제예요? 취득일은 언제냐고. 이날이 어떤 날이야? 잔금 지급일. 그럼 취득일은 몇 월 며칠? 이 일을 물어볼 때는 5월 오늘 22일이야. 예를 들어서 5월 22일. 이 예를 물어보면 무조건 5월 21일. 왔다 갔다 따로따로 따진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이 예를 물어보면 무조건 5월 22일. 하루 일찍 줬는데 인정 안 해요. 따로따로. 됐어요? 이 예를 물어보면 무조건 5월 21일. 밑에를 물어보면 무조건 뭐다? 5월 20일. 이렇게 따로따로 따지는 거예요. 자, 박스 참고. 자, 원칙 사실상장 따로따로. 계약상 사실상 포인트는 뭐다? 전에. 항상 전차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지죠? 빠른 날. 전에 뭐였어? 등기등록. 그럼 등기등록일이지. 항상 전차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봐 이거. 5월 22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등록일. 5월 21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등록일. 알아들었나요? 빠른 날. 할 게 없어요. 세법은. 읽어보기만 하면 돼요. 어제 성인들은 다 이거 기억했죠? 이거 5월 21일. 어제 부부의 날이었잖아. 다 알아. 대한민국의 80%는 부부의 날 알아. 둘이가 하나 되는 날. 아이고 참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이럴 때는 부부는 코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인생을 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둘이 하나 되는 날. 1년 동안 닭보도 쳐다보다가 그래도 5월 20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꼭 알고 살아야 돼. 성인들은. 그러니까 배우자가 모르면 가르쳐주고 또 배우자가 가르쳐주면 얌전하게 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사는 게 별거예요. 그죠? 건강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살 수 있죠. 그죠?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로 가요. 자, 그래서 뭐가 끝났다? 유상. 나머지는 뭐다?
딱딱 떨어져. 시간이 해결해 준다. 반복 교육을 통해서. 나머지는 딱 하나씩이야. 자,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무상은 증여는 계약이래요. 절대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를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해당 물건을 포인트가 똑같아. 무상도.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 며칠 이내에 시켜라. 60일. 입으로만 떠들지 말아라. 1번, 2번, 3번 이런 서류로 입증하라. 그러니까 계약 해제 출발이 뭐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증여받은 날 하면 큰일 나요. 오늘 계약서를 쓰면 오늘이 취득일이야. 자, 그 다음 부동산 원시. 자, 원시 건축물을 건축했다. 원칙이 뭐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럼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미리 입주해서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냥 중파른 날. 자, 그 다음 도시개발법에서 주택을 처음으로 이전받은 거야. 그럼 주택. 그래서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 미리 입주할 수 있죠. 이거 작년 7월 달에 개정됐어요. 절대 공법용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환지를 뭘로 받은 거야? 주택으로 받은 거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이런 용어 없다고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그 다음 주택재개발 정비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소유권 이전받은 거야. 공법용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준공인가증을 내주 결국은 뭐다? 중파른 날. 그래서 주택을 환지 처분받고 주택을 처음으로 소유권 이전받는 거는 공법용어를 쓰면 안 된다. 공법용어를 쓰면 취득세 징수가 늦어진다고요. 이런 용어를 쓴다. 자, 그럼 공유 쓰면 매립 간척은 취득일이 언제다? 준공인가일. 자, 그 다음 간주취득. 자, 간주취득 지목 변경도 결국 뭐다? 중파른 날. 그 다음 시효취득도 등기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20년이 되는 날. 뒤에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시효완성일. 그리고 다 필요 없고 네 번째 별을 딱 붙여요.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만 알면 돼. 지목 변경 중파른 날. 그 다음 재산 분할은 다이렉트로 뭐다? 등기 등록일. 이거는 단서가 없어요. 나머지는 빠른 날이잖아요. 그죠? 재산 분할로 취득하면 취득일이 바로 뭐다? 등기 등록일. 단서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다? 등기 접수할 때까지만 취득세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단서가 없다고요. 그냥 등기 등록일. 그래서 지목 변경 중파른 날. 재산 분할은 다이렉트로 뭐다? 등기 등록일. 자, 칠판 봐요. 뭐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세 가지만 복잡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한 줄 아니면 두 줄이잖아.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 7번. 이번에 7번이 출제 예정이다. 과세 표준. 자, 취득 가격을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그래서 이 과정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지. 자, 과세 표준도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만. 나머지는 딱 한 줄씩이에요. 항상 유상만 정리하면 돼요. 유상. 자, 뭐라고 나왔어요? 7번. 이게 유상이에요. 자, 뭐가 있다? 원칙. 갈고 닦은 거를 지금 5, 6월 달은 정리하는 달이에요. 정리하는 달. 갈고 닦은 거를 11월 달, 10월. 자, 원칙. 예외. 그리고 뭐가 있다? 특례가 있어. 그래서 유상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은 신고하는 거죠. 취득가액을. 그래서 뭐 한다?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한다. 신고가액. 신고하는 거잖아요. 계약서 들고. 그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한다? 연부금액. 이렇게. 이게 원칙이야. 1번이. 근데 연부금액은 조심해야 돼요. 연부금액은 뭐를 신고해야 돼? 과로. 매회.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신고한다. 이거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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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회. 알아들었나요? 매회가 꼭 한 번에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매회. 그럼 매회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왜 포함해? 계약금. 돈 나간 거니까. 포함해서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매회. 괄호.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학원 놀 때 아침 좀 일찍 일어나죠, 요즘은. 그래서 집에서 커피 한 잔 이렇게 쭉 마시면서 오늘 배울 거를 좀 점검을 하지 않나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분명히 세법은 잔소리 할 거야. 특히 한 장짜리 안 갖고 오고 점검을 해야 돼. 6개 과목 다. 이렇게 여유 있게 와야지. 헥헥대면서 학원 오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세가 필요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초심으로. 자, 그 얘기고. 자, 2번. 자, 신고하세요. 엉터리 신고하잖아.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놔? 시가 표준액. 그래서 시가 표준액 밑으로 신고하지 마세요. 정부 최저가액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공시가격. 그래서 적게 신고하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크게 신고하면 신고가액.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 방법은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금액.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계산해. 그 다음 비교 안 하는 거. 언제나 비교 안 하는 거 특례 나왔죠? 사실상 취득가액. 그리고 옆에 적어요. 항상 바풀떼기 뭐가 들어간다? 연보금액. 앞에 뭐가 붙었다? 사실상. 오른쪽 6개. 6개 나왔잖아요. 6개. 자, 똑같잖아요. 국수 공판장에다 여기는 하나가 뭐가 들어가? 검증이 들어가요. 6개. 6개는 언제나 뭐만 붙는다? 사실상 취득가액. 6개예요. 1. 국가. 2. 수입. 3번 공경매. 4번 판결문. 5번 법인장부. 5번까지는 똑같잖아요. 날짜도 믿어주고 가격도 믿어줘. 중요한 거는 6번이다. 6번. 전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 검증받은 것도 믿어줘요. 일단은. 그래서 6개. 수 공판장 검증. 그래도 5번까지는 날짜도 믿어주고 가격도 믿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 믿어주는 게 뭐다? 검증받은 거래. 6개라고 6개. 6개. 그럼 검증받으면 과세표준은 뭐야?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일은 언제야? 검증받으면.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 지급. 사실로 가는 거는 5개밖에 없잖아요. 여기 검증이 없잖아요. 그죠? 5개를 뺀 나머지는 계약서로 따져요. 이유는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검증받으면 과세표준은 사실로 가요. 그러나 취득일은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결론이 5개는 언제나 사실상. 5개를 뺀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상. 취득일 결정 방법. 그 다음 이쪽 6개는 언제나 사실상. 6개를 뺀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결문이에요. 4번 지대로 나왔다.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 판사가 결정하지. 판사가 결정한 거는 날짜와 가격을 믿어줘요. 다만 화해, 포기인락, 자백간주에 한 것은 제외. 어디서 제외하라?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라. 포인트는 화해줘서 서로 합의한 거지. 지네들끼리 합의했잖아. 짜고 할 수 있죠.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화해 조서 등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로 쓰는 거야? 위로 올라가서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해요. 항상 원리가. 항상 그러니까 6개가 딱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6개는 언제나 사실상. 화해조서는 6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해조서로 신고하면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가요. 큰 걸로. 곡수 공판장 검증. 그리고 꼭대기 봐요. 3번 꼭대기. 다음에 취득. 괄호 잘 봐요. 증여기부. 그럼 증여기부는 뭘로 가? 증여기부는 사실상 취득가액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뭘로 쓸까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쓰는 거야. 그리고 거기 뭐 나왔어요? 자, 소득세 모의 법에 따른 미출고 부당이익계산 부인규정. 부당이익계산 부인규정 제외한다. 부당이익계산 부인규정. 이거 뭔 뜻이에요? 특수관계인과 부당이익 특수관계인 친인척이죠? 특수관계인과 뭐다? 세금 감소를 위해서 거래한 거예요. 그러면 특수관계인과 세금 감소를 위해서 거래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낮게 적을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 팔아먹는 거를 가정하면 높게 적을 수도 있죠. 부당이익계산 부인. 그래서 부당이익계산 부인은 역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어디로 가라?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라. 그러니까 6개를 뺀 나머지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예요. 공경매 받았잖아요. 공경매 받으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경락대금, 낙찰금액이 바로가 표가 돼요. 경락대금, 낙찰금액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자, 그 다음 법인장부. 아까 했잖아, 법인장부.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지? 가격을 뭐라 그래? 분양가격.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으면 분양가격 속일 수가 없지? 분양가격을 세법용어가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리고 판결문은 가격을 누구 것만 믿어준다? 판사가 결정한 거.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것만 믿어줘요. 판사가 결정한 거. 나머지는 안 믿어준다. 그래서 딱 6개. 자, 끝났네. 지금 뭐 배웠어요? 자, 칠판 보세요. 취득 시기 결정 방법.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세 표준 결정 방법. 뭐 위주로 공부하라? 유상. 이게 원칙이에요. 칠판 보세요. 6개. 6개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6개가 아닌 거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그럼 화해 조서. 알아들었어요? 서로 합의해서 조서를 꾸미면 이것도 판결문의 일종이에요. 서로 합의했잖아.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지? 그럼 신고하면 이해랑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해요. 결론 6개가 아닌 건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있죠. 취득일 결정할 때 5개. 5개가 아닌 건 무조건 계약상. 연부는 무조건 무슨 연? 사연.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아이고 좀 정리 좀 맞자 됐고. 5개는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상. 연부는 언제나 무슨 연이야? 사연. 이쪽은 6개는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자, 잠시 쉬었다 하죠.